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 전남 동부 지역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진행됐습니다. 일부 사찰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행사를 중계하거나 부대 행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유흥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상대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대표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참문어의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금어기를 도입했는데 동부권과 서부권 어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남 지역 사찰에서도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이 진행됐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부분 간소하게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불자와 시민들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고요했던 산사에 불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신도들이 하나둘 법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절을 찾은 시민들도 아기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며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을 풀어놓습니다. 항상 애들 건강이나 뭐 가정의 평화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빌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 방문객이 크게 줄면서 대규모 사찰들도 예년보다 눈에 띄게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을 위한 것이지 알고 보면은 모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위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적인 법회를 제외한 부대 행사와 점심 공양은 대부분 취소됐고 일부 사찰은 온라인으로 법회를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잖아요. 또 사람들이 편리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분위기 속에서도 불자와 시민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잘 이겨내서 좋은 사회 만들고 또 서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또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오기를 염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나라 진짜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두 번째 맞은 부처님 오신 날. 자비와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서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여수 지역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 진행된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어제 순천과 고흥에서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사례 등이 발생했고 오늘은 고흥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시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내 유흥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가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동부권에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무증상자와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종사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일주일에 한 차례씩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검사 대상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발생한 손해액과 치료비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돌문어라고 불리는 참문어는 전남의 대표 특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금어기를 도입했는데요. 시기를 놓고 동서부 어민들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틈에 숨어 산다고 해 돌문어라고도 불리는 참문어. 각종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전남 남해안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한때 전국 참문어의 60%가 잡히는 황금 어장이었지만 개체수가 줄기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참문어 어획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민들이 꼽는 원인은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산란장 훼손과 낚싯배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입니다.
특히 어린 문어를 총알 문어라고 부르며 낚시를 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씨가 마르기 시작했다고 토로합니다. 동네 쪽으로 이렇게 문어가 행성이 될 때 한 400척 이상 떠요. 막 하루에 한 배당 뭐 15명씩 그렇게 사람을 싣고 다니는데 그걸 방류를 시켜준다고요. 우리는 어차피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낚싯배들은 그 작은 문어까지 다 잡아가면서 그 좋다고 또 SNS에 올리고. 결국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오는 24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지정했습니다. 문제는 금어기 시기를 놓고 동서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만과 외만의 수온차로 인해 내만에서 문어잡이를 하는 동북권 여수와 고흥 어민들은 현행 5, 6월을 금어기로 지정하면 개체 보호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외만 해역에서는 그 시기가 산란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연간 어획량의 절반을 획득하는 주 조업 시기라며 서부권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현재 완도 쪽에서는 그 시기에 예만권에서 조업할 시기인데 조업을 못하다 보면 경쟁적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행편을 봐서도 한쪽은 산란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쪽은 산란기를 못 지킨다. 그거는 행편성이 안 맞는 거죠. 서부권 어민들은 전라남도가 금어기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동북권 어장으로 넘어와 문어잡이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개체수 보호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 미숙한 행정 탓에 지역 어민 간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지역 의대 설립을 위한 도민 토론회가 오는 21일 목포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 순천시, 목포대, 순천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시립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을 짚어보고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토론회 영상은 행사가 종료된 뒤 전남도청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대 설립 2차 토론회는 다음 달 4일 순천 문화건강센터에서 열립니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자국 시민들의 항쟁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요. 미얀마에서 온 두 유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민주화, 인권,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홍진선 PD가 소개합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2년째 광주에 살고 있는 샤샤 씨는 지난 2월 첫날 아침 고국에서 날아든 소식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타다가 나온 거예요. 제가 들으면 말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지금 21세기잖아. 이후 모든 게 달라진 유학생 생활. 주말과 휴일이면 5.18 민주광장과 버스터미널 앞에서 미얀마 군부 통치 물러가라를 외친 지 벌써 2달여째. 집회 때면 격려와 응원을 잊지 않는 광주 시민들. 5월 어머니들이 만들어온 주먹밥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5.18에 이렇게 국민들이 밥 먹었어요. 민주화 엉뚱해. 오늘은 마옹과 샤샤가 광주 엄마를 만나러 온 날. SNS 활동 등을 통해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주고 있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너 칼린 아줌마야? 5.18 기념재단은 성금 모금을 통해 미얀마와 한국 두 나라 시민들을 연결하며 마음과 샤샤의 아픔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오고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뭐 춘천이나 이런 곳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뭐 또 이주민들 단체에서도 오고 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미얀마를 보라는 마옹과 샤샤. 평범한 일상과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며 이국 땅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하지만 외롭지만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진선입니다. 5.18 전후에 광주를 방문한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던진 화두가 호남 민심의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18 기념식 날인 어제 광주를 찾아 자신의 정책 무기인 기본소득과 5.18을 연계하며
기본소득 정책 전국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불의 그리고 독재와 싸우는 세계인과 광주 정신을 나누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5.18 주간 광주를 방문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을 핵심으로 한 광주 구상을 제시하고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폐배터리에서 2차 전지 핵심 원료를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 개발 단지가 광양에 들어섭니다.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차 전지 관련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광양 익신산업단지에 233억 원을 투입해 2차 전지 재활용을 위한 공정 설비를 도입하고 표준 공정 기술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저탄소 산단 대개조 사업과 연계해 광양만권을 2차 전지 원료 소재 공급 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분기 광양만권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부진했던 1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의 1분기 실적을 보면 LG화학의 영업이익이 석유화학 전방산업 호조에 힘입어 역대 분기 기준 최고치인 1조 4천억 원, 584%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긴축출 경영을 했던 포스코도 1분기 매출 16조 원, 영업이익 1조 5,500억 원을 기록해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난해 1분기 1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GS칼텍스는 올 1분기 영업이익 6,300억 원을, 금호석유화학도 지난 1분기에 창사 이래 최고인 6,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은 남해안 관광벨트 완성과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예정지인 남해군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터널 건설로 남해군에는 KTX역과 공항이 신설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서부 경남과 동부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